안녕하세요. 그대에게 도움드리는 블로그홈TV 블로그홈입니다. 오늘은 스토리텔링 세 번째 시간으로요.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저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요 상황에 녹여 있고, 제가 이제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글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런 글로 해서 투자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의 마인드 좀 정립하시고, 그리고 레버리지 좀 활용하시고, 그리고 부채 상환 같은 것을 이제 같이 접목하신다면은 충분히 자산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는 지난 10년 넘게 다양한 부동산 실물에 대해서 실거주와 투자를 접목을 했습니다. 저의 이 다양한 경험이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고, 이런 저의 영상이 도움이 돼서 좀 어느 정도 가치를 발견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가 형성된다면 저는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남자는 집이죠. 여자는 혼수고. 30살 되도록 저는 저도 이게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서 이래저래 대학교를 제 스스로 좀 마쳤습니다. 마치고 학자금도 나라에서 빌려주는 그런 자금을 좀 대출받아서 결혼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다 상환을 하고, 조금 그런 약간 좀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고, 좀 돈을 벌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 좀 대학을 마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저의 진로에 있어서 좋지는 않은 영향으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좀 분야를 조금 더 파고 들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됐었는데, 저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좀 목적이었고 학교를 마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나, 좀 빠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, 좀 급하게 20대를 좀 보내지 않았나,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그래갖고 결혼을 앞두고 한 1년 정기적금을 부어갖고 1,000만 원 정도 돈을 모았어요. 모은 1,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. 구축 아파트도 제가 모르겠어요. 그때도 이런 좀 투자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, 좀 저렴한 거 찾으려고 교차로 같은 데 보면은 경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법원 근처에 경매 대행 그런 업체들 있죠. 그런 사무실을 좀 가보게 된 것 같아요. 가봐서 신봉동에 H 아파트인데,
경매 시작가가 뭐 한 3,200 정도 한다 이런 얘기 듣고, 낙찰 수수료는 한 300 정도 된다. 그래서 한 3,500 정도에 뭐 어차피 경매 시작가니까 뭐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입찰가로 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으로 낙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좀 소개를 받았고, 제가 그러면 경매로는 한 3,500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부동산에 그런 매물이 있지 않을까, 그럼 얼마 정도 할까 또 궁금한 거예요. 경매가는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매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발품을 팔았죠. 발품을 팔아갖고 그 H아파트 주변에 부동산을 가게 됐어요. 가게 되니까 처음에 한 4,200 정도에 내놓으셨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한 4,000 정도 이렇게 하고, 최종적으로 제가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에 100만 원 정도 더 내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3,900 정도에 경매로, 불확실하게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가격 조율해 갖고 처음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됐죠. 그때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구나. 그때는 2010년도 그때쯤인데 노무현 정부 시대인가요? 그런데 그때도 한 대출이 한 70% 정도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. 해줘갖고 한 2,300 정도 대출을 받고, 나머지 부족한 거는 뭐 직장인 뭐 세입망 호시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정부 대출, 중금리 대출 또 한 이용해서 한 5, 600 정도 이렇게 받아갖고, 제가 그 월급 받은 거랑 해서 취득세까지 하니까 4천 정도 딱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4천만 원짜리 30년 차 넘은 10평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어쩌면 그 1,000만 원이 종잣돈 시드머니가 됐어요.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정기적금으로 모은 1,000만 원, 그게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된 그 중요한 그 종잣돈 역할을 한 거고, 일찍이 이렇게 집을 마련한 게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 것 같아요. 보통 뭐 전세살이를 하거나 뭐 월세살이를 할 수도 있었겠죠, 신혼 때. 와이프도 시집 오기 전에 제법 돈을 모아갖고, 그 돈 일부를 그 시골의 연립주택을 또 매수를 해갖고 한 3,200 정도에 매수를 해갖고 계속 월세 수입을 받다가, 월세를 한 30만원 35만원 월세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월세를 좀 받다가 한 12년도 13년도에 청주 부동산 상승 기류를 좀 타서 저는 한 6,300 정도의 그 이제 H 아파트, 운천동 H 아파트를 좀 매도하게 되고, 와이프도 시골의 그 연립주택, D 연립주택, 보통 빌라라고 이렇게 좀 부르는 연립주택인데, 그것도 한 5,500 정도에 매도를 해서 둘이 합쳐서 한 1억 정도 종잣돈을 마련한 것 같아요. 이런 최종 매도하기 전에 대출을 받았던 3천만 원은 악착같이 상환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실거주 1주택 매수는 꼭 필요합니다. 지금도 집값 떨어질 거 생각해서 전세나 월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, 최악의 악수는 전세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
뭐 좀 곁들여 말씀을 좀 추후에 좀 드릴 수 있으면은 좀 드리겠습니다. 결혼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지만은 1주택의 가치는 효용이 매우 많습니다. 주거의 안정이 있고요. 대출 상환, 강제 저축 효과가 있고요. 그 자산 상승에 그 물가 상승보다는 자산이 좀 상승하는 폭이 좀 더 높아서 그거를 해지하는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. 제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면서 느낀 점은, 제 상황에 맞게 담보 설정이 가능해서 거기서 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이렇게 담보로 해서 좀 이렇게 뺄 수도 있었고, 저의 편의에 맞게 그걸 전세로 놔도 되고, 돈이 필요하면 뭐 전세로 놔도 되고, 아니면은 한 달에 얼마씩 꾸준한 그 임대 소득을 원하면은 월세를 놔도 되고, 그 투자된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통해서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, 그게 매력이고요. 저는 그러니까 그 소형 아파트 전세 놓고 또 그 보증금으로 해서 청대 앞에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어요. 매수를 했고 월세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출금은 줄이고 전체 그 이제 소유권을 100% 이제 저한테 그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만들고,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를 살 때 돈을 모아서 사겠다, 집을 살 때 돈을 모아서 사겠다.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?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일단 대출을 이용해서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길이다.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, 유동성의 확대가 지금 돈을 많이 풀잖아요.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, 자영업자가 힘들고 하니까 돈 많이 풉니다. 그런 유동성의 확대, 그리고 돈의 가치 하락. 뭐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짜장면 가격이죠. 저 어렸을 때 짜장면 뭐 한 700원, 800원 하던 거 지금 비싼 데는 한 7,000원, 8,000원 하는 것 같아요. 저렴한 데는 한 4,000원짜리도 있는데, 다음에 기회 되면 좀 짜장면 저렴한 데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런 돈 가치 하락, 인플레이션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개념이 자산의 투자였습니다. 대표적인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, 그 외에 주식, 채권, 금, 비트코인, 금융자산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부동산만 고집하진 않습니다. 부동산도 하향하는 또 시기가 있는 거고, 마냥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매수 우위가 있을 때도 있고 매도 우위가 있을 때도 있고,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장의 그 주변에 좀 머물러서 그거에 그 시장 참여자로서 계속 그 시장 트렌드를, 시장 추이를 계속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. 저도 그래서 뭐 유튜브 통해 갖고 뭐 달러 투자하는 것도 좀 보고,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맛배기로 접해봤어요. 뭐 달러도 뭐 한 50달러 이렇게 좀 사보고, 주식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해보고,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 부동산만큼 일단은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. 큰 덩어리를 만들어 갖고 자산을 일으켜서 규모의 경제를 일단은 만들어 놨을 때, 그 하방 강직성이라고 하잖아요. 그 좀 전세가가 좀 올라가면서 조금 그 가격을 좀 맞춰준다고 하면 리스크가 적고
수익은 다른 투자처보다는 확실히 단위도 틀리고 크게 좀 다가오는 그런 자산의 형성의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당장 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투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, 뭐 크게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,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, 이거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액션, 실행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집 문제로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투자가 시작된 연휴인데,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1주택 실거주 필요성, 1주택 필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투자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정립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랑질일 수도 있는데,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기반이 성립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막 돈 벌려고 악착같이 빡빡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, 이제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좀 더 좋은 시간, 행복한 시간 좀 만드는 그런 좀 블로그홈이 되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그대에게 도움드리는 투자의 시작, 스토리텔링, 예, 세 번째 좀 마쳤고요.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면은 실행입니다. 실행. 중요한 거는 몸소 부딪히고 실행하는 게 정답이고, 어디가 좋아요? 어디 해야 되나요? 그런 질문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어디를 찍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좀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간다고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자산을 축적하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 투자의 시작 스토리텔링 3편 마치겠습니다. 블로그홈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